안녕하세요. 이사베나 쌤입니다. 오늘은 ADHD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ADHD 아이는 왜 사회성 발달이 조금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ADHD 아이들 좋은 관계 맺기, 또래 관계, 다들 안녕하신가요? ADHD 아이가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 때나 이제 집에 놀러 온 친구와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사회성 발달이 확실히 또래보다는 느리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친구랑 놀이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대화가 겉돌거나 소위 핑퐁 대화가 잘 안 된다고들 하죠. 또는 갑자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별것 아닌 거에 확 화를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장난의 선을 몰라서 혼자서 재밌다고 생각했을 때 친구에게 계속 장난을 하죠. 친구는 멈추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합니다. 저희 세모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조용한 ADHD 친구들의 경우는 또 달라요. 성격이 내향적으로 보여도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력 결핍 때문에 한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오랫동안 이어나가는 그런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ADHD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친구와 좋은 관계 맺기, 왜 어려울까요? 사실 사회성도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ADHD 아이들은 이 전두엽 기능이 또래보다 발달이 다소 늦죠. 그래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잘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대화가 자꾸 겉도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다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런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친구나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 타인이 봤을 때는 ADHD를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기 말만 하는 친구나 아니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사실 대화를 잘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리고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죠. 우리 ADHD 아이 친구들은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뇌에 문제가 생길 때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초등 사회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제목이 뇌 손상으로 바뀌는 사회성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바위 구멍에 폭발물과 세막대기를 넣은 뒤 바위를 쪼개는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날 게이지는 화약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화약물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쇠막대기가 게이지의 왼쪽 뺨에서 오른쪽 머리 윗부분, 전두엽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생명은 구했지만 이 전두엽 부분이 손상이 된 거죠. 근데 이 게이지는 지적 능력이나 운동 능력은 이전과 동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뇌의 앞쪽 부분, 머리 앞쪽 부분이 손상되고 난 이후 게이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전 게이지는 성실하고 친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쟁이였대요. 사회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고 후 게이지는 주변에서 포기할 만큼 고집불통이고 기분과 감정이 쉽게 변하고 폭력적이고 말과 행동을 아주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치료한 의사가 묘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게이지는 이제 더 이상 인기쟁이가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뇌 손상이 사회성에도 문제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는 그 이후 직장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고립이 되어서 14년 만에 결국 간질 발작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50년이 지난 1994년에 게이지의 뇌를 연구했고 그 결과 뇌의 가장 앞쪽 부분, 전두엽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그 손상이 된 부분, 상대방의 기분, 사회적 맥락, 의사결정 능력, 공감 능력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게이지가 원치 않게 고립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ADHD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애를 아무리 써도 또래만큼 발달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전두엽 발달에 지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은 무엇일까요? 사회성이란 사회적으로 통일된 기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여러 사람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사귀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회성이라고 말해요. 그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이 말을 통해서 관계를 쌓아가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가장 말을 기본적으로 먼저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에요. 학교에서는 또래 친구와 수준이 아무래도 계속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험도 많고 또 일방통행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DHD 아이들의 말 습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는 특히 인내를 가지고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부모가 먼저 수용을 많이 해줘야 아이가 바깥에 가서도 본인도 수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인내를 갖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또 반응해주면서 대화 방식을 가르쳐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나와 비슷해. 이 느낌을 받아야 아이들은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ADHD 아이들 또래 친구들과 사실 좀 다릅니다. ADHD 아이는 의사소통 시 필요한 것들, 말투나 표정, 상황 읽기 등을 한 번에 하는 그런 어려운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래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쟤는 우리랑 좀 다르네? 특이하네?' 라는 느낌이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은 ADHD 친구들과 본능적으로 좀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의도치 않게 또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혼자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ADHD 아이들이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그렇다 보면 또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또 친구들이 싫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ADHD 아이들의 사회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 습관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이의 말 습관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잉 언행.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커요. 과잉 행동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말을 계속 덧붙입니다. 자기가 메인으로 할 말이 있으면 그 주제만 가지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만 말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꾸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래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하거나 또는 인내심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진짜 아이들의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ADHD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주제와 관련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수업 중에 교과서에 대한 내용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야, 이 교과서 그림 동글이 닮았다." 하면서 크게 얘기를 해서 동글이가 민망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및 친밀도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도 되는지, 어떤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세모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밀도 구분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한테도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적인 것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동성. 상대방 표정도 살피고 이제 기분도 살피고 천천히 생각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화용 언어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화용 언어란 상황과 상대에 맞는 언어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이 말을 할 때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화용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중학생 친구들도 점점 예의 없이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동그라 이런 것 좀 해 줄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제 일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사실 그냥 하면 됩니다. 교사가 시켰을 때는 가르침이 베이스가 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쓰레기가 바닥에 있어요. 그럼 쓰레기를 주워라." 했을 때 쓰레기가 보이면 솔선수범해서 그걸 버리는 습관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주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걸 제가 왜 해야 돼요?" 요즘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관계를 모르는 거죠. 교사와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상하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ADHD 아이에게 잘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가 말습관의 모범 예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ADHD가 선천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 전두엽 기능은 다행히도 후천적으로 30살까지도 30세까지도 발달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 경험에 따라 사회성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ADHD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잘 말하는 습관은 이렇게 길러줄 수 있어요. 첫째, 수용받아본 경험을 많이 주는 겁니다. 제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면서 집에서 아이에게 얼마나 수용을 하고 있는가,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감정 수용도 좋지만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반응, 리액션을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지를 요즘 자꾸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는 이제 말을 막 폭발적으로 배우고 있는 5살이기 때문에 엄마 이거 봐봐 했을 때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한 번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엄마 이거 봐봐 했을 때 예전에는 이걸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만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한다는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세모가 가끔 "응, 응."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실 엄마인 저도 그렇게 반응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이한테. "그림을 그렸구나."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져 주세요. 이 그림은 무슨 모양으로 그린 거야? 여기는 어떤 모양이야? 아이가 뭘 만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만든 거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핑퐁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 주는 것이 사실 관계 맺기 아주 중요한데요. ADHD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질문들을 또 친구들한테 써먹어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아 나중에 볼게. 그래 잘했네." 하고 끝낸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버럭 화를 내서 오히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더 센 반응을 보내면 아이는 또 '나쁜 행동에만 엄마가 관심을 많이 주네.' 하면서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ADHD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본인들도 ADHD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나는 아이의 대화에 얼마나 핑퐁을 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 맞춤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거의 5분 정도는 지속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주의 분산이 돼서 엄마가 다른 걸 자꾸 한다든지 본인도 ADHD 성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계속 그런 식의 대화만 배워서 바깥에서는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쿠셔너 사용하기입니다. 이 쿠셔너라는 것은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화자가 청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지시를 할 때 강압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요구나 지시를 할 때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중하고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완곡 어법 기술 중 하나예요. 애초에 이 화법은 옛날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화법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항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쿠셔너 사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 톤 앤 매너죠. 톤 앤 매너를 전두엽 발달이 느린 이 ADHD 아이는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교무실에 와서 혼나는 아이들을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말버릇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또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어떤 학생에게 책상에 미용 도구가 너무 많아서 "세영아 거울이랑 화장품 지금 집어넣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지? 왜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30 명이 보는 수업 중에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쎄해졌습니다.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의 말이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무실로 불러서 "세영아 아까 왜 그렇게 말했니?" 했더니 자기는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그냥 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ADHD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가르쳐 줬죠.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먼저 '죄송합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뭔가 너의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질문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알겠다. 자기가 그렇게 다음부터 말을 하겠다."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아이에게 이 쿠셔너 사용을 어머님이 먼저 써 주시면 좋아요, 아버님이나. "미안한데 이것 좀 갖다 줄래?" 이런 식으로 질문형, 청유형으로 말을 한다든지 "세모야 지금 당장 유튜브를 꺼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하기보다는 "세모야 너무 재밌겠지만 5분 뒤에 꺼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쪼금 더 처음에는 완곡하게 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세모도 어느 순간 이 쿠션 사용이 아주 자유자재로 입에 붙어 있습니다. "엄마 내가 깨워서 미안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엄마, 아빠 지금 대화 중에 죄송한데요." 이런 정도의 말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한테 얘기를 할 때도 조금은 덜 기분 나쁘게 본인이 상황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이런 말을 통해서 덜 반항적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다음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까다로운 아이에게는 쿠셔너를 쓰라고 더 권유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까다롭고 버릇없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만 우선하는 아이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 주변을 너무 살피니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서툴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타인이 말을 했을 때 그 목소리나 그 타인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자극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툭툭대는 친구들은 또래들이 안 좋아하죠. 그리고 어른들도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쿠셔너 사용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예민한 자기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우리가 놀고 나서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다음에 나는 너가 꼭 나랑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예민한 친구들은 "야 너 왜 정리 안 해? 맨날 나만 정리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깐요. 조금 더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우리 ADHD 아이들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상황에 따른 자기 감정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말을 할 때도 TPO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TPO가 뭐냐면 사실 이게 패션에 쓰는 말이에요. time, 그다음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 그에 따른 패션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 말에도 TPO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자기 생각, 감정, 행동을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ADHD 친구들에게는 집에서도 그런 TPO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기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농담을 막 해요. 그런데 ADHD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갑자기 진지하게 팩트 폭행을 던집니다. 그럼 갑분싸되는 경우. 이 경우 이제 TPO를 못 읽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때 심오한 질문을 던져서 선생님이 대답하기 난감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TPO를 읽지 못한 친구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관찰을 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도 저는 세모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는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너의 행동과 말을 조절하면 비슷하게라도 따라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도서관에서 잘 행동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방방 뛰어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 있죠. 그럴 때는 딱 붙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관찰을 자꾸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읽는 것이거든요.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 ADHD 아이는 즉시 문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붙잡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 바른 행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딱 바로 "세모야 지금은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것 같아?" 하면서 TPO를 관찰하도록 질문을 해 주시고 "너가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네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급하면 두 번째 쿠셔너를 사용해서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쿠셔너란 말은 쓰지 않고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말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역할놀이나 행동 연습을 통해 한 번 더 해 보게 합니다. "세모야 지금 그럼 다시 그 말을 써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 줄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표현도 알려주세요. 눈 맞춤,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커요, 사람들은. 근데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교무실에서 혼이 날 때 더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표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게 사실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모한테도 집에서 훈육을 할 때 "지금 너가 그런 표정을 하면 안 된다. 눈빛과 표정 그다음 자세도 혼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눈을 부릅뜨지 않고 그다음에 째려보지 않고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친구들이 더 미움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ADHD 아이의 사회성 그 발달에 왜 말이 중요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제 책에도 담았지만 사회성의 시작은 사실 태어나서 만나는 자기 자신이 1번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 때 타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성의 시작은 부모와의 소통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 가정에서 아이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ADHD 아이의 뇌는 전두엽 발달 지연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요즘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점점 더 깊은 대화와 놀이를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 9분 대화하기, 9분 동안 타이머 맞춰두시고 집중적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 대화가 어려우시면 같이 책을 읽기, 그리고 눈을 얼마나 맞추고 대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못한 날에는 꼭 안아주기, 이것도 뇌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면 안정감을 느껴요. 뇌의 편도체, 안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뇌에 남으면 아이들은 거기서 또 사회성 발달이 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는다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성도 분명 잘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는 일,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분명 잘 자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